안녕하세요, 크레모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패턴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패턴 만들기는요, 제가 현재 이 영상을 녹화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영상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 먼저 06-1번이라고 면색 칠하기에서 제가 면에 관련된 무언가를 채우는 걸 썼죠. 단색, 그라디언트, 메쉬 패턴 했었는데, 이러고 나서 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그래갖고 지금 시기가 일러스트 강의를 어느 정도 끝내놓고, 자, 여기 42번 13-7까지 간 상황이고, 그리고 포토샵도 이만큼이나 일단은 올려놨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디자인을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여기서 왜 패턴을 했냐면은, 지금 포토샵이랑 인디자인이랑 둘 다 패턴이 이게 좀 필요한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갖고 일러스트에서 인디자인 쓰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설명드려야 될 때가 또 왔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올리는 거니까는, 만약에 일러스트 강의를 지금 6-1번까지 봤다가 그 다음 거 쭉 보시는 분들은 지금 요 패턴 만들기 관련된 거는 조금 나중에 보셔도 돼요. 중요도에서는 꼭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업무상 패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고 가시고, 그리고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요건 나중에 와서 봐도 되는 거니까는 본인이 이제 편하신 대로 활용을 하세요. 하고 요걸 하고 나면은 포토샵에서 패턴 쓰는 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패턴 이렇게 왔는데, 지금 여기 앞에서 이 영상 바로 앞에서 기본 패턴 만들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죠? 그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자면은, 색상 견본 패널에서, 자, 저는 이 색상 견본 패널을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시원하게 꺼내 놓고요. 자, 색깔을 등록할 때는 여기 면색이라든가 컬러 패널에서 원하시는 색깔을 잡아서 쑥 잡아 당기면은 이거는 색깔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잡아서 쓱 집어넣는 건, 이건 패턴이었어요. 자, 패턴이 이렇게 등록이 되었죠? 이렇게 등록이 되었으면 원하시는 큰 사각형을 하나 만드시고, 그러고서 여기 선이 아니고 면이죠. 면이 앞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등록시켜 놓은 패턴을 지정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게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요 원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원도 잡아다가 견본 패널에다가 던져주고, 자, 옆으로 가버렸군요. 자, 다시 한번 견본 패널에다가 쑥 던져주고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는군요. 자, 다시 잡아다가 쓱, 자, 이렇게 해주고 사각형을 선택하고 그 면에다가 패턴을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럼 이 다음 패턴은 이제 아마 다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계속 몇 번 설명했던 걸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더라도 한번 다시 찍고 넘어가야 돼요. 자, 패턴을 간격을 벌려서 내가 등록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별다른 건 없고요. 그냥, 자, 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오브젝트만 하나 챙기시면 돼요. 자, 저는 지금 여기 사각형이 하나 있고 여기 주변에다가 또 그냥 네모난 사각형 하나 더 둘러놨죠? 요거 색깔이 있는 상태로, 자, 다시 한번 이게 작게 만들어가고 그래요. 자, 얘를 잡아다가, 여기 잡으실 때도 여기 면색이 없는 빈 곳을 잡으면 안 돼요. 선택을 하고 면이라든가 선이 정확하게 있는 부분을 딱 집어갖고 견본 패널에다가 던져 넣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겉에 테두리를 사각형, 검정색이 있는 상태로 사각형을 그대로 등록했기 때문에 원하는 면을 선택하고, 여기 면 잊지 마세요. 면 앞으로 올라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패턴을 지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저는 지금 자꾸 더블 클릭이 되고 있군요. 자,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테두리까지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겉에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요 끝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색도 없음, 면색도 없음. 자, 저는 지금 마우스가 예민해갖고 자꾸 더블 클릭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면색도 없음, 선색도 없음을 해놓고 빈 오브젝트와
패턴으로 사용할 오브젝트를 같이 잡아서 던져 넣으세요. 자, 그럼 등록되었어요. 여기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이 면에다가 넣어보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빈 오브젝트만 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거는 사각형을 하거나 원으로 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는 사각형을 했는데 이번에는 원으로, 자, 원 오브젝트를 하나 그려놓고 이 원 오브젝트 한번 정리하죠. 같이 잡아갖고 기준은 셀렉션으로 놓고 좌우 중앙, 상하 중앙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같이 잡아서 견본에다가 등록. 자, 다시 보여드리면은 면 선택을 하고 넣어보면은 자, 이렇게 보이죠? 좀 징그럽네요. 자, 이것도 역시 면색을 없애시고서 같이 잡아서 패턴으로 등록 시키세요. 그러면은 자, 면에다가 넣어보시면은 자, 이렇게 겉에 테두리는 안 보이니까는 간격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뒤에 이 색깔이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자, 만약에 나는 뭔가 뒤에 투명한 거를 인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적당한 색깔을 뒤에다가 깔아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패턴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제 패턴 쓸 때 체크 무늬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요. 만들어 놓은 걸 선택하시고 잡아다가 쓱 등록을 시켜요. 들어갔죠? 오브젝트의 면을 선택하고 패턴을 지정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을 이제 쓰실 때는 여기 저는 만들어 놓기를 여기 올려놓은 이 오브젝트의 색깔을 적당한 거 지정하고 투명도를 조정했거든요. 자, 이렇게 투명도를 조정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색깔을 직접 지정해서 쓰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색깔을 연하게 쓸 건지 연하게 쓰는 방법을 투명도를 낮춰서 쓸 건지의 차이예요. 이것도 뒷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쓰게 되면은 뭐 나름 재미난 것도 많아요. 자, 뒷배경 색깔 없애볼게요. 뒷배경 색깔 없음. 그러면 여기 보이다시피 자, 여기 있는 오브젝트가 면색도 없고 선색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같이 잡아서 다시 한번 등록 시켜 놓고 그래 놓고 자, 이 오브젝트에다가 면을 집어넣는데 뒤에 배경색이 없으니까는 그 뒤쪽에 있는 게 드러나고 있죠? 저 특성을 같이 써요. 자, 저는 이렇게 좀 깔아놓고 자, 여기 뒤에다가 어떤 다른 패턴을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라이브러리 메뉴에 있는 패턴을 더 꺼내셔도 돼요. 패턴에서 원하시는 패턴. 자, 저는 그냥 기본 패턴 텍스처를 꺼내 보도록 할게요. 텍스처를 꺼내서 보면은 그 다음에 썸네일도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라지 썸네일로 크게 놓고 자, 저는 지금 찍고 있는 오브젝트가 여기 뒤쪽에 있는 오브젝트잖아요. 여기다가 자, 이런 패턴, 이런 패턴, 이런 패턴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자, 요 패턴을 선택을 했는데 이 패턴이 지금 너무 진해 보여서 싫다라고 하시면은 그 패턴의 오파시티 값을 자, 이렇게 줄이셔갖고 적당하게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역시 적당한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드셔갖고 원하시는 색깔을 맨 뒤라든가 앞쪽에다 깔아 놓으세요. 그래서 그 세 개 오브젝트 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맨 뒤에 면색 그 다음에 그 위에 자, 이렇게 패턴 그리고 또 맨 위에 체크무늬 만들어 온 패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이거를 같이 잡아다가 좌우중앙 상하중앙 해갖고 자, 이런 식으로 겹쳐서 쓰셔도 활용하기 괜찮죠. 이제 여기에다가 뭐 불규칙한 패턴 같은 거를 뭔가 하나 더 얹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더 멋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상태에서 이 패턴을 대각선으로 돌리거나 크기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대각선으로 패턴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뒤에 건 좀 지워놓고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맨 아래다가 적어놨지만은 패턴 크기 조절, 각도 조절은 스케일 툴과 로테이트 툴의 옵션을 조정하시면 돼요. 이것도 다른 영상을 먼저 다 보셨던 분들은 언급했던 내용이니까는 이것도 대충 넘어가셔도 돼요. 자, 만드는 방법 잊지 마시고, 사각형 크기를 먼저 조절해 보면은, 자, 저는 지금 안쪽에 있는 크기가 조절이 되고 있죠? 패턴이 이거 상태가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오브젝트와 패턴이 같이 조절되게끔 해놨어요. 자, 패턴에 관련된 옵션은 꺼놓고, 그러고 나서 검정색 화살표로 여기 상자를 잡아다가 움직여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패턴 크기가 조절이 안 되죠? 상자만 놓고 패턴 크기만 조절하는 거 역시 스케일 툴 더블 클릭 그리고 옵션 체크 상황에 맞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를 50% 해주고서 프리뷰를 켜서 확인해 보시면은 외부 오브젝트 상자는 줄어들지 않고 내부 패턴 내용만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는 걸로 쓰시면 돼요. 각도도 마찬가지야. 자, 상자를 잡아다가 조절해 볼게요. 자, 상자를 잡아다가 이렇게 조절하는데 안쪽에 있는 패턴도 같이 돌아가고 있죠? 이거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패턴이 같이 조절이 되는 옵션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거 체크 풀고서 한번 크기를 조절해 보시게 되면은 안 돼요. 상자는 그대로 있고 안쪽에 있는 패턴만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옵션 체크만 상황에 맞게끔 하시고 각도 입력시켜 주세요. 그리고 프리뷰 다시 체크해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안쪽에 있는 패턴이 돌아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OK 눌러 놓고 그 상황에 맞게끔 자, 이걸 가지고서 또 원하시는 곳에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패턴 만드는 거는 대부분 다 수평수직으로 만드는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각선은 돌려서 사용하세요. 그래야지 만들기도 편하고 정신건강에도 확실히 좋아요. 대각선으로 만들겠다고 고생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른 데서 언급 안 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가방 무늬 패턴, 명품 가방 패턴,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MCM 같은 패턴이 있었죠? 그거 만들 때 쓰는 방법인데, 자, 먼저 요거. 자, 끝쪽이 반복이 되는 거를 나는 이게 경계선이 반복이 되는 것도 잘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경계선을 잘 잘라줘야 돼요. 지금 요거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거 상자 선택하고 일단은 영역으로 인지가 될 오브젝트의 투명도 그러니까 투명도 아니죠? 선과 면을 없애놓고 그러고 나서 자, 여기 있는 사각형은 제가 미리 다 잘라놨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다 잡아다가 찝어서 견본 패널에다가 던져 넣어서 등록이 되었죠? 자, 등록이 되었으면 다시 한번 큰 사각형에다가 넣으실 때 잊지 마시고 여기 위 면에 확인하세요. 면. 자, 면으로 앞이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 패턴을 넣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잘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매번 끝을 다 정확하게 자르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잘라놨다가 무언가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걸 수정할 때도 그 끝에 모서리 틀린 부분을 다시 잘라서 다시 위치를 맞춰 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옛날 방법에 속하는 건데 지금도 되기는 돼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이제 패턴으로 이제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건 루이비통을 흉내낸 거라서 자, 이게 끝에가 여기가 자, 여기 부분이 잘리는 부분인데 지금 상태에서 같이 그러니까 다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 사각형 검정색 사각형 형태로 당연히 인지가 안 되겠죠?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등록해 볼게요. 잡아서 넣어주면 자, 썸네일 모양에서 예상이 되다시피 오브젝트 선택하고 얘를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옛날 방법으로는 자, 밑에 적어놨지만은 영역으로 인식이 되는 오브젝트는 맨 뒤에 위치하고 그리고 투명해야지 영역으로 인지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선택을 하고
맨 뒤로 보내고 정렬 맨 뒤로 보내기. 자, 맨 뒤로 갔죠? 그리고 잊지 마시고 선 색깔도 투명하게 없음. 자, 투명하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사각형 바깥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자동으로 잘려서 등록이 돼요. 잊지 마세요. 영역이 되는 오브젝트는 맨 뒤에 있어야 되고 투명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같이 잡아서 등록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 등록시킬 때 기존에 있는 패턴을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수정하는 방법은요, 그냥 잡아서 넣으면은 new 패턴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수정하는 방법,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거 등록이 되어 있죠. 미리 이 상자에다가 새로운 패턴을 다시 붙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패턴을 수정해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거 던져 넣을 때 Alt키 누르시면 돼요. 자, Alt키 누르시고 잡아서 바탕화면에다가 빈 곳에다가 넣으면은 복사 명령이지만, 자, 다 선택해서 잡아서 Alt키 누르고서 던져보시면은 여기 플러스 모양 나오죠? 이때 놓게 되면은 기존 패턴을 수정하게 돼요. 쑥. 자, 기존 패턴이 수정이 돼갖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GM이라고 하고서 그 끝에 요 잘려져 있는 이 위치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끝에가 잘 붙어서 무한대로 반복이 되고 있죠? 요것만 잘 치시면 돼요. 영역으로 인지가 되는 오브젝트는 맨 뒤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명하기만 하면은 영역으로 인지가 돼요. 그래서 끝에가 잘 정리가 됐죠? 한번 안 좋은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만 잡아서 슬쩍 위치를 틀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쪽 모서리가 지금 삐뚤어져 있죠? 자, 삐뚤어져 있는 저거를 다시 새 패턴으로 등록하고 다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어느 한쪽이 패턴이 틀어져 보여요. 만약에 저처럼 어느 한쪽이 패턴이 틀어져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서 뭔가 건드린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으셔갖고 수정해 주세요. 저는 또 다시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저는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색깔을 이렇게 좀 바꿔놓고, 그 다음에 영역이 되는 오브젝트 안 보이니까 일단은 보이는 선 색깔로 해놓고, 그리고 얘를 잡아다가 쓱 넣어요. 근데 넣었더니 어디가 모서리인지 정확하게 이게 안 되잖아요. 원래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좋겠지만은 귀찮기 때문에 뷰 메뉴에서 스마트 가이드를 켜주고요. 저는 꺼져 있었네요. 켜주고 잡아서 움직여요. 쓱.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오고, 제가 왜 더블 클릭했냐면은 얘 선택하니까는 전부 다 그룹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 안 풀고서 움직이려고 다시 더블 클릭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뭐 하나만 고친 거예요. 자, 다시 더블 클릭해서 나오고,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은 잊지 말고 영역이 되는 오브젝트 선 없음, 면 없음, 그 다음에 순서 맨 뒤 다 잡아다가 수정해서 등록할게요. Alt키 누르고 잡아서 쓱 던져 넣으면, 자, 수정이 된 채로 등록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포토샵에서 이 패턴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포토샵에서는 솔직히 이런 패턴 만드는 거 저 추천하지 않아요. 이따가 포토샵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정도 패턴 되는 거는 포토샵에서 만들지 않고 일러스트에서 만드는 걸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포토와 일러 중에서 이 역시나 일러스트를 자꾸만 먼저 설명하게 돼요. 자, 그럼 이 방법이 이제 옛날 방법인데, 옛날 방법 가지고 너무 오래 설명했죠? 자, 그러면은 요즘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얘가 CC 2014 버전인가요? 15 버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오브젝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패턴 메이크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걸 이용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패턴을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자, 이거 복사를 먼저 해주세요. 새 도큐멘트 넘어가서 작업하는 게 유용할 거예요. 자,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파일 뉴 하셔갖고 새 도큐멘트 적당한 크기 하나 아무거나 만들어 주시고, 전 두 개가 돼버렸군요. 다시 만들게요. 파일 뉴 해갖고
자, 여기 아트보드가 2개인 거를 하나로 놓고 OK 눌러주세요. 자꾸 이렇게 제가 또 잘못 눌렀군요. 빨리빨리 설명하고 싶어갖고 자꾸만 정신이 없네요. 저게 아니고 이거죠. 여기 아트보드 개수. 자, 이렇게 새 도큐먼트 만들어졌으면은 지금 상태에서 컨트롤 V 붙이지 마세요. 자, 오브젝트 메뉴에서 패턴, 메이크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 이런 화면이 나와요. 저는 여기 옆에 뭔가 경고가 나왔는데 옆에 화면에 보였었군요. 이거 그대로 OK 눌러주시고, 자, 지금 이 상태는 패턴을 수정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패턴 명칭이 있고 세이브, 그 다음에 확인, 캔슬,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패턴 옵션이라는 패널이 자동 나올 텐데 여기서 크기를 지정하세요. 자, 패턴 크기 저는 큼지막하게 하기 위해서 한 70mm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일단 컨트롤 V로 하나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자, 다시 컨트롤 V. 자, 붙었죠? 여기에서 다른 거, 자, 이렇게 치워 놓으시고, 자, 치워서 움직여 보시면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냥 어디에다가 놓든 이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은 주변에 반복이 되는 패턴이 보이죠? 이걸 가지고서 한 모서리만 맞춰 놓으면 나머지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GM이라는 거. 이것도 별 뜻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레이 몬스터 쓰고 있어가지고 그냥 GM 가지고서 그냥 뭐 겹쳐 놓은 것 뿐이지 뭐 어디 브랜드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가운데 놨어요. 가운데 놓으니까는 나머지가 자, 이렇게 방사형으로 복사가 되는 게 보이죠? 그래갖고 이거를 자, 어느 방향으로 교차를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는 이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육각형 모양으로 하는 거. 자, 이렇게 하는 거.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고서 크게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 옵션도 각각 조정해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놨으면은 얘를 모서리에다 올릴게요. 확대 좀 하셔갖고 잡을 때 가운데 잡지 마시고요. 원하는 부분 잡아갖고 자, 모서리 끝에다가 톡 올려놓으면 자, 반복이 70mm, 70mm 되니까는 한 군데만 갖다 놨어도 왼쪽, 그 다음에 하단 2군데도 보이죠? 크게 조정해 볼게요. 잡아서 조정할 때 가운데 중심으로 조정할 거니까 Alt 키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바운딩 박스 잡아서 원하시는 크기로 조정해 주게 되면 아주 잘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잡아다가 자, 도큐먼트 가운데다가 한번 놔보고, 자, 이것도 이렇게. 그 다음에 상단에 하나 더 놓읍시다. Alt 키 누르고서 잡아서 움직일 때 가운데 표기가 나오는 데에서 딱 내려놓게 되면은 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얘도 자, 이렇게 적당히 놓고 Alt 키 누르고서 잡아다가, 그리고 또 2개 같이 잡아다가 쓱 조정해 놓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갔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가운데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 얘네들을 자, 먼저 좌우부터 할까요? 자, 조정해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영역을 하나 그려놔요. 이쪽에다가 그냥 바깥에다가 하나 사각형 하나 쓱 그려놓고, 패턴 밖에다 그려놓는 거는 지금 그려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반복이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여기 패턴 크기만큼 잠깐 그려놓은 다음에 얘와 얘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렀더니 안 보이니까 여기서 그룹 그래놓고서 위에까지 선택을 하고, 자, 여기 기준은 셀렉션이에요. 셀렉션으로 정렬을 할 때 그냥 눌러버리게 되면 자, 위에 것도 뭔가 움직여요. 컨트롤 Z. 자,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를 일부러 좀 삐뚤게 놓을게요. 이렇게. 자, 얘까지 선택해서 한 덩어리, 2덩어리를 선택해놨죠? 여기서 좌우 중앙 눌러버리게 되면은 선택하고 있는 오브젝트의 중심으로 쑥 바뀌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컨트롤 Z.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돼요.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를 한 번 더 클릭하세요. 얘를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얘는 테두리가 두꺼워졌죠? 그러면은 지금 기준이 이 오브젝트예요. 요것도 이 상태에서 좌우 중앙 눌러버리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요. 자, 이 기능은 CS4인가요? CS6인가요? 거기서부터 있긴 있어요. 근데 표기가 정확히 안 나타나서 정말 그냥 쓰시는 분들만 쓰시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상하 중앙도 맞춰볼까요? 그럼 얘 아래 것도 지워주고 얘와 얘를 쓱 복사하고, 자, 이 정도 간격에서 움직이고 싶은데 이번에는 자, 여기 상하 간격을 모르니까, 자, 얘는 좌우가 그룹이 되어 있죠? 위아래도 하나 그룹으로 묶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4개가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얘도 같이 선택을 해요. Shift 키 누르고 클릭. 그럼 지금 두 덩어리죠? 요것도 그냥 상하 중앙 정렬 눌러버리면은 옆에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잊지 마시고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얘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기준으로 지정하고 상하 중앙 정렬 눌러주게 되면은, 자, 요 4개의 덩어리는 사각형의 정확히 가운데에 배치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배치하셔도 돼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거 지우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그 다음에 무언가 다른 거 대고 같은 거 더 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Shift 키 누르고 사각형을 하나 더 둔다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다 하나 더 배치를 한다거나 하셔갖고 뭔가 적합해 보이는 걸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자, 빠져나갈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 완료 버튼 누르세요. 만약에 지금 이거를 다른 걸 하나 더 복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세이브와 카피 하시고, 완료 버튼 누르게 되면 패턴 편집 화면을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패턴 창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여기 만들어져 있는 패턴 보이죠? 사각형 하나 크게 지정하고, 그 다음에 면에다가 패턴을 넣어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아까 했던 방법에 비하면은 모서리 맞추는 게 굉장히 쉬워졌죠? 그 다음에 이 패턴을 아까 도큐먼트에다가 같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패턴만 찝어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뭐 만들어 놓은 이 사각형을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다른 도큐먼트 가서 컨트롤 V 하세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패턴이 같이 들어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색상 견본 패널에 있는 내용들을 옮겨 가시면 돼요. 그 외에 이 패턴도 저장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여기 라이브러리 형태로 저장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보다는 그냥 도큐먼트를 꺼내놓고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 더 많이 쓰시죠. 그리고 또 일러스트에서는 그게 그렇게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방법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패턴 만드는 걸 다 설명을 드렸죠? 어렵지 않으니까는 패턴 만들어서 많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패턴은 무조건 다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포토샵 레이어 스타일 할 때도 누누이 얘기 드렸던 거, 그 다음에 브러쉬 할 때도 누누이 얘기 드렸던 거,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패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여기는 여기 브러쉬 러버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은 건 포토샵 브러쉬지만 조금만 밑에 내려가시면은 패턴도 많아요. 그래서 자, 모든 패턴 보기 해갖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 패턴을 한번 찾아보세요. 알록달록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패턴 하나 다운받으셔갖고 글자 뒤에다가 배치하는 것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다운받는 게 만약에 포토샵 패턴으로 되어 있으면 포토샵에서 쓰시고, 일러스트로 되어 있으면은 일러스트에서 열어서 일러스트에 있는 내용을 포토샵으로 복사해 가셔도 돼요. 어떤 형태로 쓰시든 굉장히 많으니까요. 내가 만들기 전에 먼저 잘 어울리거나 중요도를 생각하셔갖고 꼭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면은 자, 이렇게 찾아서 써보세요. 이 정도는 뭐, 자, 뭐 이런 거 벽지 같은 느낌 같은 거. 그래서 3D 렌더링 할 때 벽지 무늬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쓰게 되면은 금방
쉽게 벽지 같은 거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좀 더 고난이도로 만들어가고 이런 패턴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적당히 만드는 건 연습이 되는 거고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가고 판매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간단한 패턴은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는 이 패턴 나중에 포토샵, 인디자인 다 한번 활용해 보시고 패턴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